안녕하십니까. 진박 야부리 TV의 야부리 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5개월째, 6개월째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6월 달에 우리가 6.27 대책이라고 해서 한번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9월에 9.97 대책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 또 최근에 10월 15일 대책. 네, 대책 발표를 했죠. 6월 27일 대책은 우리 이제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했잖아요. 6억으로. 그리고 대출을 하고 나면 바로 6개월 이내에 이제 입주하는 걸로. 그리고 97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대책. 그러니까 규제만 할 것이 아니고 공급을 하자. 그래서 수도권 전역에 135만 호를 대통령 임기 내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135만 호면 매년 한 27만 호씩 이렇게 착공을 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15일에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죠. 이게 좀 셉니다. 그동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4개 구, 강남 3구하고 용산구 4개였는데 서울시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원에 12개 시를 규제구역으로 묶였죠. 그러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이제 집을 사거나 팔 때 허가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로 들어가면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구역. 조정대상구역은 우리 정비사업에 분양권이 승계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 3개의 카드를, 3개의 규제를 이제 씌웠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 또 문제점, 또 이런 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9월 27일 날 서울시에서 또 발표한 게 있어요. 서울시도 공급대책 위주로 했는데 31년까지 31만 호를 용적률 상향이나 정비사업 이걸 통해서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크게 보면 규제, 그 다음에 대출도 규제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는 뭐 상당히 또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일부 뭐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주택 가격이 워낙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한번 짚어보도록.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런 대책들이 6.27 대책, 뭐 9.7 대책, 우리 11.5 대책,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지느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 대책은 갭 투자, 뭐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을 하는 갭 투자들을 막고, 그다음에 그런 갭 투자들의 어떤 현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막고, 특히 뭐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이었던 강남 또 3구 뭐 이런 지역에 집값 상승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발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제 그나마 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런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좀 침체되는 부분들이었고요. 분양은 됐으나 이제 집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P라고 그러잖아요. 마피가 붙게 되면 이제 입주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6월 27일 대책은 주담대를 이제 6억으로 제한을 했는데 실수요자들이 그 당시에 이전을 하려고 이제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해놓고 있던 이제 시기였는데 그 실수요자들이 이거 어떡하나 하고 우왕좌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막 급하게 실행을 한 사람들은 6억 대출 뭐 받아가지고 그 이상 받아가지고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제 이거 걸린 사람들은 계약금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또 계약금뿐만 아니라 진짜 거주 이전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들이. 자, 그러면 그러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집값을 잡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희생양으로 과연 쓰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제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왜냐하면 거주가 뭐 학교 문제나 직장 문제나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뭐 리타이어 한 사람들은 뭐 지방으로 간다거나 거꾸로 뭐 또 그걸 팔아서 아니면 내지는 임대를 놔서 일단 이제 자산 플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혼란이 있었다라는 거 시장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값이 6억 대출을 하다 보니까요. 6억 미만이었잖아요. 그것도 뭐 15억 이상 뭐 되는 것들은 또 현금 뭐 몇 프로 이상 하라고 그러고. 지금 그다음에 그렇게 돼 있죠. 15억 이하는 6억. 그다음에 15억에서 25억은 4억. 네. 25억 이상은 2억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11호 대책인데 이미 627 대책이 나왔을 때도 DSR 우리가 강화를 했잖아요. 60%를 40%.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작용되면 아마 교수님도 담보대출이 있으시죠.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는 담보대출을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우리 신혼부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신용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럼요. 그럼 DSR을 40%를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DSR 20%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2억 대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는 기존에 정책에 되어 있던 것들이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적용이 그렇죠. 돼 왔다라는 거예요. LTV 적용하고 DSR 적용하고 그러다 보면 뭐 실제 6억 대출이지만 네. 자기 연소득하고 또 연계가 그렇죠. 되니까 실제는 한 2억 뭐 이렇게 그렇죠. 대출이 된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세 개 우리가 이제 공급 빼고 네. 보면 이제 세 개잖아요. 세 개의 규제인데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는 이게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사실. 박근혜 정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그때 워낙 이제 투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라. 사실 이건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라. 지금 주택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라. 이건 굉장히 강력한 게 만약에 주택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으라면 이건 정말 어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이건 헌법 소환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완화된 토지거래 허가 제가 그때 실시가 됐고 이 영역을 따져보니까 노태우 정부 때도 그때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뭐 200만 원. 그렇죠. 이제 그때 네. 한쪽에서는 공급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규제를 하고. 네, 일산. 그렇죠. 그때 이제 일기신도시. 또 많이 나왔던 게 그 택지 소유 상한제라고 그래가지고 택지 일정한 택지 이상은 못 갖게 하는 이제 그런 제도까지 같이 있어요. 그때 평수가 60평이더라고요 보니까 토지. 요거 그러니까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요 두 개가 굉장히 강력하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고 그때 또 넘어왔을 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했었는데 근데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했을 때 허가가 처리돼 가지고 실행한 건수가 거의 99%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하려면은 내가 왜 이 자금 출처 집을 사야 되는 이유하고 목적하고 그다음에 자금 출처만 정확하게 뭐 제시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 안 되는데 이번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면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되게 집을 이사를 하려면 이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잖아요.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 15억이면 15억인데 내 돈을 얼마 냈고 또 대출을 얼마 받고 또 누구한테 얼마 꾸고 집 팔 때 거기서 나온 금액 아니면 전세자금 이제 전세 고만 살고 내 집을 소유하니까 이렇게 전체 금액을 맞춰서 이제 이사를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대출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방금 우리 박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고 또 하나 그것은 이번에 부동산